이번에는 붕대법입니다. 붕대법. 자, 붕대법은 어떤 게 있다? 요것도 여러분 그림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림 문제로. 자, 환행대라는 건 이건 어떤 거야? 이거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쓰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 붕대 감을 때 실기했을 때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은 부위를 감아주는 거를 환행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행대는 이건 어떤 거였어요? 겹치지 않으면서 감는 거였죠. 겹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기 붕대 감았어. 그리고 또 겹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또 감아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겹치지 말고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 끝에가 피부가 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더라도 겹치지 않았어. 약간 헐렁헐렁해 보이죠. 엉성해 보이지. 가볍게 고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대는 키워드가 겹치지 않게 감는다는 거. 사행대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나선대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감았어. 그 요 위에다가 또 약간 겹치면서 감는 거야. 약간. 그리고 또 약간 겹치면서 감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대의 키워드는 약간 중첩되게 감는다. 중첩이라는 말이 겹친다는 거죠. 이게 나선대입니다. 그럼 이 나선대는 주로 어느 부위에 감냐면요. 몸통이라든지 팔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굵기가 어때? 굵기가 비슷하죠. 굵기가 비슷한 곳에는 나선대를 감아줘요. 약간 겹치면서 감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도 있겠죠. 그럼 어떤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종아리 이런 데요. 종아리, 발목에서 종아리 이런 데 굵기가 변하잖아. 이런 데는 나선대로 감으면 중간에 얇아진 부분은 약간 엉성하게 돼. 헐렁헐렁하게 돼. 그래서 이런 데까지 조여줄 수 있는 게 나선절전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 문제로 나왔을 때 나선절전대 많이 물었죠. 그런데 그냥 느낌으로 봐도 촘촘하게 느껴진 그림들이 있었죠. 그게 나선절전대였어. 나선대로 감아가다가 중간에 끊어. 그리고 또 나선대로 감다가 끊어 하는 게 나선절전대 그림이죠.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많이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회기대 이건 어떤 거였어요? 회기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뒤로 가고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앞으로 와서 위에 머리 부분을 씌워버리는 거죠. 또는 잘려진 부분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단부나 말단 부위에 한다 이래 말하면 회기대. 그 다음에 팔자대는 크로스 엮이는 거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이건 어떤 거다?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하는 거. 팔자대. 되셨습니까?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하시면 한번 봐. 아셨죠? 나중에 봐야지. 나중은 이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은 없어요. 지금 봐야만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항상 지금부터는 이게 마지막 보는 거다 생각하고 보셔야 돼. 되셨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출산 후 젖분비를 감소한다. 바인더, 복대 같은 건데 유방 바인더 이런 거겠죠. 이해되실 거고 한번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장액이나 좌요, 신생아 목욕하면은 몇 도였어요? 40에서 43도죠. 특히 신생아 목욕은 43도까지는 안 하고 한 40.5도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여기에 퉁쳐서 같이 넣어둔 이유가 숫자는 여러분 너무 칼처럼 자르지 마,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출판사마다 교재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느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면은 맞다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신생아는 40.5도 정도 되긴 하는데 관장액의 온도, 좌욕의 온도,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 요 범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침상 목욕물 있죠.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몇 도다? 43에서 46도죠. 그런데 만약에 목욕물의 온도를 못 재겠어. 온도계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재? 팔꿈치로 잰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유의 온도는 어떻게 쟀지? 손목 안쪽. 그 다음에 위관 영양할 때 음식물의 온도는 어디로 쟀죠? 손등. 되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덕물 주머니의 온도는 46에서 52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40도, 산 많아진 43도, 또 산 많아진 46도,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49도, 그 다음에 또 3도 뒤인 52도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40에서 43도는 관장 좌욕 이런 거 온도고, 43에서 46도는 침상 목욕물, 그리고 46에서 52도는 더운 물 주머니. 기억나죠? 그럼 이렇게 더운 물 주머니든 얼음 주머니든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가득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죠. 그럼 그 여유를 둔 사이에 공기는 어떻게 해준다? 빼줘라. 공기를 빼라. 그리고 보관할 때는 공기를 약간 넣어라. 안 그러면 들러붙으니까. 그죠? 공기를 약간 넣어서 보관한다.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가 온도가 46에서 52도인데 늘 이 온도로 보존되는 건 아니잖아. 물이 식을 수도 있잖아. 그럼 물 주머니 교환은 식을 때마다 교환하긴 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몇 시간마다 교환한다? 2시간마다 교환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2시간마다 해준 게 어떤 게 있냐면 물주머니 교환하는 것도 2시간, 체위 변경 2시간, 보육기 점검, 온도, 습도, 산소 점검 2시간마다, 그 다음에 보호대, 억제대, 관찰도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준다 라고 했죠. 그것도 2시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장입니다. 관장. 자, 관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장에서는 종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먼저 관장할 때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을 바깥으로 빼는 거. 바깥으로 변을 빼는 거, 그런 관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변관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관장 종류 이름은 그래도 한번 눈도장 찍으세요. 배변관장 또는 다른 말로 배출관장 또는 청정관장 같은 말이었죠. 자, 이번에는 장에 기름을 주입해서 변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는 글리세린 같은 거 써서 부들부들하게 하는 거는 윤활관장이라고 했었죠. 장 안에 기름을 넣어줘서 부드럽게 한다면 윤활관장. 그 다음에 장 안에다가 장에 있는 가스가 차도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잖아요. 가스를 배출하는 관장은 구풍관장이라고 했죠. 구풍관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물을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하고 싶어요. 머물러 있게 해서 효과를 내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칼륨 같은 게 수치가 높으면 칼륨을 빼기 위해서 하는 관장도 있었고, 또 암모니아 같은 게 수치가 높아서 간성혼수 환자들한테 하는 관장도 있었어요. 그런 관장들은 약물을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해야 되겠지. 그런 관장은 정체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관장 키워드는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런 말 찾으세요. 되셨어요? 그런데 정체관장을 하려면 안에 약물이 머물려면 안에 덩이 가득 있으면 약물이 효과를 제대로 못 내겠지. 그럼 정체관장 하기 전에 먼저 선처치로 뭐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 배변관장을 먼저 해놔야지. 변은 일단 비워놓고 장을 좀 일단 청소해 놓은 다음에 약물을 집어넣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관장도 있었죠. 그런 걸 뭐라고 했지? 수렴관장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되셨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관장할 때는 어느 쪽을 향해서 삽입한다? 배꼽을 향해서 삽입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관장에게 온도 아까 있었죠? 40에서 43도. 그 다음에 관장통의 높이는 엉덩이에서 또는 항문에서 몇 cm? 40에서 60cm. 그리고 관장 튜브 삽입 길이는 성인인 경우는 7.5에서 10cm. 소아는 참고로 5에서 7.5. 7.5가 좀 안되겠지, 눈치로. 그죠? 7.5에서 10cm. 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보십니다. 자, 관장액 보유하는 시간은 그냥 바로 싸면 안 돼. 효과가 없겠죠? 어떻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참아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성인에게 비눗물 관장을 한다면 보통 참고로 5번은 참고 500에서 1000cc 정도 합니다. 자, 밑에 거 아셔요 여러분? 관장약을 주입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야?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생긴 거야? 정상이죠. 배가 아픈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환자가 너무 아파하니까 1번 일단 잠깐 멈춰주는 거죠. 너무 아파하니까. 그리고 그러나 결론은 다시 넣어줄 거예요. 다시 넣어줄 겁니다. 일단 멈췄다가 다시 넣어줄 겁니다.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좀 천천히 들어가게 하면 배가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흐름을 어떻게 해준다? 늦추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에서 어떤 게 있다? 관장통의 높이가 원래는 얼마예요? 40에서 60cm 정도 되잖아. 그런데 높이를 최저 40 정도로 맞추어서 높이를 조금 낮추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이 천천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뺀다 이런 말 하면 틀렸어. 빼는 게 아니야. 되셨죠? 세 가지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인공항문이라고 돼 있죠. 인공항문. 자, 인공항문은 이거는 장루를 말하는 겁니다. 장루. 이거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장루는 배 어느 부분?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왼쪽 어디에? 아랫배 하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든 거죠. 장루라고 하죠. 그럼 이 인공항문은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인공항문 대변 주머니를 달고 있겠죠. 그럼 이때 고섬유질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냐면 설사 같은 거 유발할 수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가스 형성 음식 이런 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배설물 냄새가 날 수 있는 뭐 배추, 양배추, 무, 양파, 치즈, 브로콜리 이런 거 있죠. 배설물 냄새도 나고 가스 형성되는 거는 X 피하자. 그리고 또 환자가 인공항문 같은 경우는요 세척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공항문을 세척을요 매일 일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세척하는 이유는 뭐다? 일정한 시간에 세척을 하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세척을 일정한 시간에 해주세요. 이왕이면 나오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변이 나오는 게 덜 당황스럽겠죠. 그럼 이때 세척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환자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맞는 말, 동그라미.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인공항문, 장루, 덩하고 관계되는 거죠. 아까 덩하고 관계되는 거는 내과적 무균술을 지켜도 된다 그랬죠. 꼭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X. 외과적 무균술은 꼭 아니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인공항문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만 더 적어 본다면은요. 그 인공항문 장루에서 만약에 변이 나왔는데 점액질에 피가 섞인 대변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정상이다,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죠. 왜? 이질 같은 것도 의심될 수 있으니까 빨리 보고해야 돼. 비정상적인 거예요. 점액질에서 피가 섞인 대변이 장루에서 나왔다 하면은 비정상, 빨리 보고해야 돼요. 또 장루 색깔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그럼 장루 색깔이 어떠냐면 젓갈색이라든지 또는 보라색이라든지 또는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장루가 썩은 거예요. 괴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 두실 것. 그리고 인공항문은 계속 그 자리가 인공항문을 한 자리가 뽀송뽀송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인공항문 한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부 간호를 잘해야 돼. 인공항문 주변에 피부 간호를. 그래서 헐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피부 간호를 잘 교육을 하세요.
인공학문 주변의 피부간호 교육을 하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소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먼저 볼까요? 하루에 우리가 보는 소변의 양은 어느 정도 본다? 1500에서 2000cc 정도를 본다. 1500에서 2000cc다. 이거를 시간당 소변량으로 한다면요, 한 50에서 60cc 정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빈뇨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지? 빈뇨는 자주 보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많이 보는 걸 빈뇨라고 하면 안 돼. 자주 보는 걸 빈뇨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뇨는 어떤 거였습니까? 적어 두십니다, 여러분. 다뇨는 많이 보는 거지. 하루 소변량이 얼마? 2500cc 이상일 때 다뇨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다뇨를 보이면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탈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뇨. 그 다음에 무뇨라고 적혀 있죠.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얼마 이하다? 100 이하인 경우를 무뇨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핍뇨,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핍뇨 여러분 특히 알아두십니다. 핍뇨. 자, 핍뇨는 하루 소변량이 400에서 500 이하, 하루 소변량이 4,500 이하, 그리고 시간당 소변량이 30 이하라 그랬죠. 30 이하면 핍뇨입니다, 여러분. 핍뇨. 그래서 핍뇨의 기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잔뇨라는 말 뜻 좀 알아둘까요? 잔뇨라는 뜻이 뭔데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다시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그걸 뭐라고 한다? 잔뇨라고 하겠죠. 그럼 이 잔뇨는 얼마 이상이면 비정상이다? 하루에 5, 6식 정도까지 시간당 보는데 여기서 키워드 잡으셔서요. 60cc 이상.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소변을 봤어. 보고 나서 방광에 얼마 있나 재어봤더니 60 이상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정체, 소변이 안에 너무 많이 머금고 있는 거지. 그럼 소변이 많이 머금고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고인물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감염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적어두세요. 그 밑에 적어두면 잔뇨량이 얼마 이상일 때 60cc 이상이면 요정체와 감염을 의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당 소변량이 4,500cc가 핍뇨라고 했으니까 최저 400cc 이하이거나 하루 시간당 소변량이 30 이하이면은 이거는 하루 시간당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 중간에 빠져서 헷갈리시겠다. 지금 잘못 적었다, 여러분. 거꾸로 적었다. 거꾸로. 하루예요. 하루 소변량이 400cc 이하이거나 또 시간당 소변량이 얼마? 30cc 이하인 경우,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인 경우는 뭐라고 한다? 핍뇨잖아.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뇨관 삽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도뇨관, 소변줄을 삽입할 때 외과적 무균술 지키는 거 맞아? 맞죠? 외과적 무균술 지키잖아. 그리고 또 요로 카테터 이런 것도 외과적 고위험 기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그러면 도뇨관 삽입은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그러면 이때 1번 보시면 엄지와 검지로 어디를 벌린다? 대음순을 벌린다. 소음순이 아니라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킨다. 그리고 또 섭자, 폴셉이죠. 폴셉을 이용해서 소독솜을 쥐고 닦을 때 닦는 순서 마르고 닳도록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 데 써요. 요도에서 항문으로
그리고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닦았죠. 그때 일방향으로만 닦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리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닦을 때마다 새 소독솜으로 바꾸어서 쓰는 거죠. 새 소독솜으로 바꾸어서 써라. 되셨죠? 그래서 대음순 닦고, 소음순 닦고, 그리고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고. 기억나요? 대음순, 소음순, 요도에서 항문 닦고.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3번에 보면 음순을 벌린 엄지와 검지는, 이 손은 음순을 만졌지. 그럼 이 손은 이제 뭐예요? 콘탁, 오염된 거죠. 이 손으로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다른 멸균된 기구들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3번 말은. 그럼 남자는 어떻게 닦죠? 남자는 포피를 뒤집어서 어떻게 닦아요? 요도 부분을 안에서 밖으로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안에서 밖으로 닦는 거. 남자인데 요도에서 항문막 하면 안 돼. 남자 여자 달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도뇨관 삽입길이 남자는 몇 cm 삽입한다? 당연히 기니까 18에서 20cm, 여자는 5에서 6cm 삽입한다. 그리고 도뇨관 삽입은 외과적 무균술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겠죠. 삽입하기 전에. 이때 손 씻는 거는 수술실처럼 손 씻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거? 내과적 손 씻기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되신 거죠. 그리고 이때 도뇨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단순도뇨가 있었죠. 단순도뇨는 한 번 하고 빼는 거지. 주로 이거 단순도뇨는 언제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잔뇨량을 체크할 때 단순도뇨 하겠습니다. 또 언제 한다? 분만 후에 얼마 안에 소변 못 봤을 때 6시간, 분만 후 6시간 이내에 자연 배뇨를 못한 경우, 단순도뇨 했죠. 또 단순도뇨 언제 했냐면 소변 배양 검사할 때, 무균적으로 받아야 될 때 단순도뇨를 했었죠. 되셨습니까? 단순도뇨하는 용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는 용도 봐주시고, 유치도뇨는 계속 꽂아두는 거니까 수술실 들어갈 때 유치도뇨 한다든지, 또는 요실금 환자가 청골 부위에 욕창이 이미 생겼어. 그럴 때는 유치도뇨를 삽입하겠죠. 그죠? 그런 거 구별하실 것. 그럼 이때 단순도뇨와 유치도뇨의 차이점은, 유치도뇨는 계속 꽂아두다 보니까 안에 풍선을 부풀렸던 거 기억나? 풍선을 부풀렸죠. 그럼 그 풍선을 부풀린 거를 만약에 소변줄을 유치도뇨를 뺀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방광 안에 풍선 부풀렸던 거 있죠.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지. 제거하고 환자분 심호흡하세요하고 천천히 바깥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줄 유치도뇨를 빼고 나서는요, 6시간 정도 동안은 셀프로 배뇨를 했나 안 했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시고. 되셨어요? 그리고 이때 유치도뇨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뇨기계 감염이야. 유치도뇨의 가장 큰 합병증은 비뇨기 감염이기 때문에 언제 제거하는 게 좋다?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유치도뇨관과 소변백 같은 경우는요, 유치도뇨관 카테터랑 소변백은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몇 주마다 교환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하지 않는다. 기억납니까? 그것도 한번 떠올려 주십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 배양 검사라고 했죠. 자, 요 배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 무균적으로 받는 거였지. 그러면 이거는 왜 하는 거다? 배양은 왜 하는 거다? 원인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소변 배양이니까 요로 감염의 원인균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뭐 하려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려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배양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소변 배양 검사가 나면 단순 도뇨 한다고 했는데 단순 도뇨 하려고 했더니 이 환자가 벌써 이미 소변줄 폴리를 꽂고 있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일부러 빼고 단순 도뇨하고 또 유치 도뇨 꽂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꽂고 있는 환자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소독솜으로 베타딘 같은 소독솜으로 소변 카테터를 닦는 거야. 도뇨관을 닦는 거야. 닦고 주사기를 가지고 니들 주사기를 가지고 찔러. 그리고 도뇨관에 삽입을 해서요. 소변을 채취하는 거죠. 주사기로. 되셨습니까? 도뇨관 하고 있는 경우에 소변 배양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뇨관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단순 도뇨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같이 봅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남녀 생식기 간호죠. 자, 생식기 간호라는 거는 소변줄 같은 거 꽂고 있거나 또는 또 계속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 좀 음부도 좀 닦아줘야 되지 않나? 그때 하는 거 생식기 간호예요. 이때 뭘로 해줄까? 솜이나 또는 꺼즈 같은 걸로 할게요. 소독수는요. 붕산이나 보통 생리식염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알코올 안 써요. 되셨어요? 그리고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닦을 때는 어떻게 닦는다? 요도, 질, 항문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요도, 질, 항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닦아주고 그럼 남자는 어떻게 닦아줄까? 남자는 포피를 뒤집어 포경수술 안 했으면 무조건 뒤집어서 남자는 귀도 닦고 그 다음에 음경 닦고 그리고 치골에서 항문으로 닦고 되셨습니까? 남자도 보세요. 여자만 계속 보지 마시고 남자 여자 같이 보십니다. 되셨죠?